요즘 학교 에너지 요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계속 오르기만 하고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 바로 그 AI가 학교의 에너지 전문가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그 고지서요. 네, 바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학교 에너지 요금 고지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에너지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보통은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 담당자분들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이거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학교 시설 관리자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 대부분이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신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고 계신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전 교육 방식은 어땠나요? 막 두꺼운 매뉴얼에 알아듣지도 못할 공학 용어들만 잔뜩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관리자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건 사실 딱 하나거든요. 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부터 해야 돼요? 바로 이 질문.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자, 바로 여기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AI를 그냥 복잡한 새 도구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도와주는 유능한 조수, 그러니까 새로운 팀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죠. 여기서 말하는 AI는 무슨 코딩을 하거나 어려운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복잡한 데이터를 대신 분석해서 낭비되는 부분을 콕 집어주고 보기 좋은 보고서까지 뚝딱 만들어주는 정말 뭐든 다 하는 만능 비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똑똑한 AI 조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쫙 훑어서 돈이 새는 곳을 찾아내고요. 어떤 시설부터 고쳐야 할지 우선순위까지 정해줍니다. 심지어 상사분들을 설득할 제안서 초안까지 써준다니까요. 와, 정말 든든한 팀원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명확한 결정으로 바꿔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시작은 그냥 평범한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을 AI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알아서 숨겨진 낭비 패턴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단 한 장짜리 보고서로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AI가 딱 보더니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LED 조명 교체가 1순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은 냉난방기, 그리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 패널은 가장 나중에. 이렇게 복잡한 판단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아주 명확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BMS니 최대 수요 전력이니 하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이건 학교 전기랑 냉난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판 같은 거예요 처럼 비전문가도 바로 듣고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것. 이게 이 방식이 가진 진짜 힘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설 관리자분들이 어떻게 단순한 유지보수 업무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략기획자로 거듭나는지 한번 보시죠. AI라는 든든한 조력자만 있으면요, 이제 교장 선생님께 보고드릴 핵심 요약 보고서는 기본이고요. 예산을 따내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자료, 또 외부 업체랑 미팅할 때 던질 날카로운 질문 리스트,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의 미래를 위한 탄소 감축 계획까지 이 모든 걸 전문가처럼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AI 학교 에너지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역할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학교는 초기 투자 비용 하나도 없이 일단 고효율 최신 장비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새 장비 덕분에 아끼게 된 전기요금 있죠? 그걸로 설치비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는 돈이 사실상 없는 제로가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렇게 역량을 갖추게 된 관리자 한 분이 학교 전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보통 제시하는 목표가 바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 10%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를 생각해보면 이 10%가 모여서 만들어낼 경제적, 환경적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학교 운영비가 줄어들죠. 교직원분들은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되죠. 우리 캠퍼스는 더 푸르게 변하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멋진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비싼 외부 전문가에게 잠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를 학교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자생력을 키우는 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한 명씩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